40대 재혼남 평균 스펙이 어떻게 될까요? PD님, 여성분의 스펙은 어떤 스펙을 좋아하세요? 논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그것도 스펙 중에 통하지만 직업군의 스펙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광범위하죠. 저는 공무원은 싫어요. 서비스업 쪽, 프리랜서 이쪽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스펙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뭐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이한 직업, 뭐 예를 들어서 무속인이라던가 유튜버라든가 카레이서라든가 뭐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도 실제로 있으셨나요? 그거는 본인의 본 직업이 있고 서브로 만약에 그게 메인으로 한다 그러면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업에 대한 정확성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재직증명서가 없을 때는 가입 자체가 안 되고요. 하지만 정말 유명한 유튜버라 그러면 그분은 할 수 있죠. 그럼 보통 같은 직업을 선호하시나요? 같은 직업의 남자를 만나신다면 어떨까요? 같은 직업 남자요? 네. 전 절대 싫어요. 저는 계속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뭔가 스트레스를 받던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맨날 똑같은 얘기가 그럼 직장하고 집하고 분리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절대 싫어요. 그러면 성격 같은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성격을 100% 판단하지 못해요. 그거는 무속인도 못해요. 네.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하냐면 만남을 하고 난 후에 피드백을 들어요. 피드백을 들었을 때 그 피드백에 이분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대화를 했고 저는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건 안 맞았고 이런 성향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좀 취합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5명 중에 3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분의 성향인 거죠. 그래서 상대편 여성분들한테 이분의 성격은 제가 상담을 했을 때는 이런 성향인 것 같았고 플러스 만남을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성향은 이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조하시고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혹시 40대 남성분이 너무 왕성해, 막 청춘이야, 고등학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혹시? 그럼 있어요. 있으신가요? 있어요. 이게 나이대가 조금 달라지는데 저희가 재혼이요 97년생부터 있거든요. 20대 30대 분들은 성적인 얘기를 잘 못해요. 아직은 순수하거든요. 근데 40대 50대 가서부터는 저하고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별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는 성적인 어떤 그 관계라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라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40대 50대가요 알 건 알고 본인이 생각하던 어떤 판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20대 30대는 잘 몰라요 아직. 근데 40대 50대 분들은 성적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화라는 것도 말로도 대화하지만 그러니까 몸으로 대화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본인들만이 아는 대화예요. 이 둘만의 교감과 공감이라는 거는 둘만이 아는 그게 되게 소중해. 결혼하시면 다시 얘기해요. 자산은 보통 어느 정도 되실까요?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20대 때 본인의 자산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30대 때 본인 자산, 그거는 집안이 얼마나 잘 사냐, 그리고 본인이 먼저 증여를 받았거나 이랬을 때의 자산인 거고, 본인들이 혼자 노력해서 모았던 자산은 20대 30대는 자산으로 얘기를 안 하고요. 40대가 들어가면서 본인의 자산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때는 40대부터는 이제 뭔가에 대한 어떤 확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50대 가서 거의 70%가 이제는 본인의 자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어느 정도가 평균이에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보통 어느 정도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본인 명의 집, 안정된 직장, 안정된 수입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이죠. 본인의 자산을 먼저 밝히고 이제 상대방의 자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니요, 그거는 여자 남자 달라요. 남성분들은 여성의 자산을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여성분들은 남성분의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착각하시는 게 남성분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이 나의
돈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돈만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으니까 돈도 플러스 경제력도 이게 같이 플러스 돼서 더 좋아지는 거지. 우리가 누군가랑 함께 할 때 그 사람의 경제력만 보고 그렇게 사람을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성분도 감정이 있고요. 공감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재혼을 하는 거지. 아니 돈만 보고 하면은 뭐 스폰인가? 이전 결혼에 와이프가 돈만 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해서 그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남성분이 오셔서 본인이 어느 정도 정말 여자한테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모든 거를 다 지원해주고 싶고 그게 남자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초혼 때 결혼을 했을 때 그 여자가 일도 안 해도 되고 이 여자를 공주로 뭐든지 다 해줬다. 근데 이 여성분은 이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면 안 되는 건데 본인이 나는 명품만 사야 되고 옛날에 했던 어떤 방법보다는 그러니까 살아왔던 환경보다 지금 많은 거를 혜택을 보다 보니까 본인이 혜택을 당연히 누린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신 거죠. 근데 남성분들은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은행인 줄 알고 나는 뭐든 다 해주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남성분은 여성분의 어떤 그런 된장녀 스타일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그 나이에 맞는 경제력 열심히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를 더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결혼을 했을 때는 또 그런 성향이 바뀌는 거죠. 경험치라는 게요. 되게 중요해요. 내가 경험해 본 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거예요. 나이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를 모았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성실히 살았구나, 열심히 저축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정답일까요? 라는 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여성분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부유하게 뭔가에 대한 혜택을 받고 굉장히 잘 살았던 분들은 그게 본인이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과 비슷한 환경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어떤 분은 저는 일반적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평범하게 그냥 알뜰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처럼 그냥 평범하게 알뜰하게 살면서 예쁘게 살고 싶어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제력의 기준이 내가 정말 경제력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기본적인 경제력이라는 게 우리가 IMF 때요. 이혼율이 가장 높았던 게 경제력 때문에 이혼율이 높은 거였잖아요. 누가 망하거나 아니면 경제력 때문에 힘들었거나 뭔가를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그걸 해주지 못하거나 이랬을 때 싸움이 잦아지고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고 이러면서 파탄이 오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극한의 상황이 아니면 눈높이 기준은 다 다릅니다. 40대에서 초, 중, 후로 나눈다면 한 어느 정도 분포도가 많을까요? 보통 중반대가 가장이 많다고 보시면 되죠. 나에 대한 약간의 여유가 생기고 플러스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까 40대 중반대 요때가 가장 재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대 여성분의 나이를 연하를 보통 원하시는 거죠? 여성분들은요 보통 동갑부터 해서 위로 8살에서 10살까지 넓혀보시고요. 남성분들은 보통 동갑부터 해서 위로 10살에서 띠동갑까지 넓혀보세요. 생각보다 높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넓혀서 보시다가 좁혀가세요. 그러니까 좁혀서 넓히는 거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떤 것도 안 돼요. 자기가 뭐 40대인데 20대를 무조건 원하신다던가 그런 분도 혹시 계셨나요? 있죠. 그러신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사회적 위치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으면 당연히 나이 차이를 넓혀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만큼 본인은 여성분들한테 해줘야 되는 게 많은 거고 여성분도 내가 이만큼 어떤 좋은 게 있으니까 이게 조금 마이너스더라도 같이 윈윈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혼 목적으로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자를 만나는 게 맞을까요? 나이 차이를 많이 나는 경우를 남성분들이 원하는 거는요. 결국은 본인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그냥 보기에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요. 예쁘고 어리다고 해서 그거를 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여자분이 어리고 예쁘면 좋죠. 그래서 한번 만나보시라고요. 본인하고 나이 차이, 띠동갑 15살 차이 나누시는 분하고 만나게 해드렸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근데 결국 대화의 웃음 코드도 다르고 뭔가에 대한 본인 줘야 되는 느낌이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가입 거절도 많이 실제로 하나요? 기준이 있죠. 가입 기준은 뭐냐면 본인의 그 경제력이 너무 안 됐을 때, 이건 남자 기준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사람이 키도 크고 너무 괜찮고 미래 비전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직업이 없어요. 이제부터 직업을 찾는데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거는 1,000만 원짜리 보증금에 월세가 50만 원짜리 나가는 곳에서 본인이 산대요. 이랬을 때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아무리 외모가 좋고 아무리 미래 비전이 좋다고 했을 때 이분을 만난다고 하시겠냐고. 아니요. 그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될 수 없는 분은 가입 자체를 안 받아요. 그 대신 이거 있죠. 집안에 재력이 되게 많아. 본인은 혼자 독립해서 살려고 해. 근데 집안에서 도움을 안 받는데 멋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가입이 되죠. 외모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외모는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외모에 대한 점수는 상무님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신가요 혹시? 외모 지상주의다 보니까 외모를 빠뜨릴 수는 없어요. 근데 뭐 30대, 40대 초반들의 여성분을 보는 거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쁘고 본인이 관리 잘 되고 정말 어려 보이고 이런 거 좋죠. 근데 40대가 넘어가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위기라는 걸 저를 봐요. 외모 예쁘고 이런 건 성형외과 갖고 돈 투자하면 뭐 눈, 코, 입 다 똑같이 연예인처럼 고칠 수 있어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본인 분위기 자체가 아닌데 얼굴만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보고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외모의 예쁨은 눈, 코, 입을 고쳐서 예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말에서 나오는 예쁨이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남성분들은요. 외모의 기준이 여자처럼 예쁘고 안 예쁜 거가 아니라요. 40대 때는 대머리 나는데요. 50대 이후 60대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대머리여도 멋있게 벗겨진 대머리들은 괜찮잖아요. 근데 40대 분들은 본인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마이너스예요. 근데 남성분들의 외모는 40대는 대머리면 가입 자체가 안 돼요. 관리를 한다는 기준이 약간 뱃살 이런 건가요? 뱃살 관리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그 사람의 스타일도 있어요. 제가 그 남성분들한테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피지컬만 괜찮으면요. 좋은 여자 만나면 정말 멋진 남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본인 관리는 잘 해주셔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남성분들은요. 본인 센스가 있어서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 관리는 옷을 잘 입는 것도 있고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피부에 대한 어떤 부분도 그때는 하셔야 돼요. 남성분들 요즘 피부 관리 얼마나 잘 하시는데요. 제 회원 중에서는 정말 모든 조건이 다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둘인데 애가 어려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원하는 기준은 무출산을 원하세요. 그랬을 때 그걸 진행 못하느냐? 아니요, 하죠. 남성분 같은 경우는 자녀가 둘이 있지만 경제력이 좋고 집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정도의 집안에서 본인이 케어를 하겠어요? 오전에 케어하시는 분, 저녁 때 케어하시는 분, 주말에 공부 봐주시는 분, 선생님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케어를 해주시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어느 정도 크면 유학을 보낼 계획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 친구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 포트폴리오를 이분한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본인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안 맞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근데 본인 다른 조건 다 맞고 아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이는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여기서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조건에서 좋은 학교로 외국으로 보낼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케어하고 있으니 지금 만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으로 뭔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은 그 계획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데 사람부터 우선은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하고 조금 더 교제를 해보고 난 다음에 계획은 수정을 하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쓰는 거를 되게 하는 게 매니저의 능력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소개해서 이쁘게 포장해서 그 사람을 소개를 하냐에 따라서 감정이라는 게 달라져요. 그냥 스펙으로만 놓고 봤어. 모든 조건이 다 좋아요. 근데 애가 둘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머 저 안 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여기서 분명히 채워줄 수 있고, 근데 본인이 부족한 것과 이 사람이 가진 거에 대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매니저가 어떻게 예쁘게 포장해서 소개하냐, 그거에 따라서 매칭도 되고 성원율도 올라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40대 재혼 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40대 남성 재혼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풀리신 분도 있고 더 헷갈려서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하시겠죠? 그러면 저희 유튜브 채널 계속 보시다 보면 분명한 해결책이 보이실 겁니다. 다음에 어떤 주제로 찾아갈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